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부동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은 노후 이후에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건물을 사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월세를 주고 맨 꼭대기 층에서는 자기가 이제 직접 살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한번 건물주로서의 삶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가 보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가 상가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 위치해야 되는데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변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격도 당연히 상가보다 굉장히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거고요. 또 거기다가 요즘은 이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로 한번 이렇게 옮겨보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플랜으로 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다가구의 장단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다가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 사실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요. 예, 정확한 이제 정의는 이제 건축법에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다가구랑 이제 다세대 두 개를 약간 비교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 앞에 이제 소위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 원룸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좀 그 방도 좀 작고 원룸 1.5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전체 그 매매를 할 때는 건물 전체로 보통 매매를 하고 개별로 이제 등기가 안 되고 그런 형태를 보통 다가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세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빌라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이제 한 층에 한 가구라든지 한 두 가구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한 20평, 한 30평에서 사실 아파트와 구조는 동일한 그런 형태고 그 등기는 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권은 다 따로 나눠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제 다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주택이거든요. 다가구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해도 여러 명한테 임대 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1주택한테 주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은 단독주택인데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내가 방을 세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혼자 다 가지고 있어서 다가구다. 이렇게 외우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1주택자에게 주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다가구라고 한다면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세금 혜택 중에 가장 강력한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랑.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건물에 이제 상가 부분이 있고 주택 부분이 같이 있으면 이제 주용도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세금을 이제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부분별로 만약 상가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상가 관련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이제 주택 부분은 주택 관련 세금을 내니까 비과세도 당연히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만약에 한 건물에 업무용하고 주택 부분이 같이 있다면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한 건물에 이 다가구 즉 주택 부분하고 업무용 부분 이게 같이 이렇게 상존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층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1층은 보통 이제 주차장이랑 일부는 상가 이런 식으로 하고 2, 3, 4층은 다가구 또 5층은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원래 다가구는 한 건물에 3계층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상가 부분을 끼고 있으면, 이제 주차장 규정이 주택보다 좀 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끼면은 1층 부분을 좀, 이렇게 완전 주차장으로 안 쓰고, 약간 다른 상가 같은 걸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층에 만약에 주차장 부분이 이게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은 건물 전체 임대 수익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다가구도 1주택이니까 예. 그럼 월세 수입에 대해서 이 비과세가 만약에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임대소득은 이제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모든 경우 해당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에만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다가구는 1주택이기 때문에 뭐 월세 수입이 얼마든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보통 자기가 한 층에 보통 살고 주인집이 이제 보통 아래층을 세주고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으면 이제 임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고, 이것도 건물의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만, 공시가로 12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랑 좀 달라서요. 이제 공시가랑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시세 평가가 어려운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토지 이런 거는 뭐 공시가랑 시세랑 뭐 많게는 3배도 나오고 막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가구 같은 경우도 12억이라고 하면은 시세로는 뭐 한 20억 가까이 될 거라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가구를 1주택으로 봐서 생기는 세금 혜택은 참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장점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대소득을 올릴 때 뭐 상가라든지 뭐 다세대를 구매한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로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는 보통 한 채, 뭐 많아야 2채, 3채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여러 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작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뭐 10개 뭐 호실, 뭐 많게는 뭐 15개 호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게 뭐 상대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 좀 문제도 많고 이렇게 좀 바람 잘 날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다가구 같은 경우는 좀 노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수리해달라 이런 연락도 많이 올 테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노후 대책으로 샀다가 좀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려고 했다가 이제 노후가 진짜 좀 짧아지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네. 경우도 있고요. 뭐 주변에서도 이걸 하고 나서 이걸 진짜 뭐 괜히 했다, 막 진짜 현타가 온다, 내가 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다가구라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좀 이상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게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늘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또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이거 잘게 나눠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게 큰 하나의 덩어리로 하는 것보다 작게 나눌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있으니까요. 이게 고생은 되더라도 수익을 생각해서 좀 참으면은 아마 그런 좀 장점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가구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가구에 어떤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매입 계획이 있다면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사 방법이나 직접 나가서 임장이라고 하죠. 요거 임장 팁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가구는 사실 이제 좀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에 따라서 이제 좀 개별성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최대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보다 하루씩 이제 날을 잡아서 한 군데에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거 뭐 10개를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많이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징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는 나가기 전에 이제 좀 손품도 많이 이제 좀 팔고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나가야 그만큼 이제 좀 효율적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요.
뭐 시세 같은 건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고, 뭐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뭐 건축 면적, 뭐 용도 지역, 또 뭐 위반 건축물 여부, 뭐 방 개수, 뭐 왜냐면 방 개수가 또 수익률이랑 직결되니까, 그리고 뭐 준공 연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부동산이랑 그 중개사랑 약속을 잡고 나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조사할 내용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알고 가는 게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갔다면은 어떤 점을 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세를 얻는다. 뭐 왜냐면 이게 좀 그게 굉장히 공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세를 얻는다 생각하고 좀 보면 좋은데요. 일단 뭐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사실 같은 주차 대수라고 해도 뭐 땅의 모양이나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 뭐 코너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주차가 편한 곳이 있고 딱 봐도 이제 좀 그렇죠. 주차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뭐 승강기가 있는지, 그리고 뭐 또 사실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 위반 건축물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한 10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보니 한 12가구 정도 임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예, 있어요. 예. 그 왜냐면 그 쪼개기라고 해서 이게 수익률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이제 우편함이나 이런 개수나 이런 걸 보고 파시기 전에 이제 원상복구를 해서 팔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팁이라면은 옥상을 꼭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옥상에 올라가면 주변이 다 이제 조망이 되니까 주변에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옥상에 이제 그 뭐 누수 상태, 방수 상태, 이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실 옥상이 잘 관리되고 있으면 또 건물이 잘 관리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점이라면은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또 임대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개별성이 너무나 강해서 섣불리 매수했다가 고생이 아주 큰 고생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많이 건물을 좀 주변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당연히 열심히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